유체역학 두 번째, 지난주에 그 정지한 유체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했지. 정지 유체에 대한 해석, 그래서 압력, 그 다음에 부력, 파스칼의 원리까지 했지. 자, 오늘은 운동하는 유체, 운동 유체. 자, 운동하는 유체에 대한 해석이야. 운동하는 유체. 자, 이 운동하는 유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이상 유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자, 이상 유체. 이상 유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물리의 법칙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이랑 연결시키게끔 몇 가지를 수정해서 일반화를 시키거든. 일반화라는 건 누가 봐도 그 상황이 되는 상황을 일반화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상 유체라는 거는 유체역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상 유체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역학적인 에너지에서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보존된다고 했잖아. 그치? 전환되고 보존되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마찰력 없고, 유체에 마찰력이 없고, 그 다음에 점성력이 없어. 점성력도 없고,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응집력 뭐 이런 것도 없고, 점성력, 응집력 비슷한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뭐 이런 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잘 봐. 보통 물을 이렇게 뿌리면 물도 가다가 느려지면서 멈춰. 그렇지? 내가 뿌린 물이 바닥을 따라서 무한히 흐르는 게 아니지. 그렇지? 자, 그게 이제 마찰력과 점성력이 작용한 거고. 자, 점성력 같은 경우에는 봐봐. 종이컵에다 물을 가득 따랐어. 그다음 부어. 그럼 분명히 물이 남아있지. 그치? 아무리 탁탁 털어도 몇 방울은 컵 안에 남아있단 말이지. 그치? 점성력 때문에 그렇고. 표면 장력은 만약에 종이컵이 그 총 부피가 200ml래. 그러면 이 200ml의 종이컵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200ml보다 더 넣을 수 있죠. 어떻게? 스포이드로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표면 장력으로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온단 말이지. 종이컵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넣을 수 있지. 그치? 표면 장력 때문에. 자, 이상이층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상 유체. 이상 유체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종이컵에다가 이상 유체를 부었어. 그러면 딱 그만큼만 들어가. 쏟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한 방울도 남잖아. 요걸 이상 유체라고 해. 자, 두 번째 얘는 비압축성. 그러니까 압축이 되지 않아. 비압축성 유체인 거지. 압축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은 피스톤에다가 액체를 가득 넣고서 완벽하게 밀봉이 잘 되는 피스톤을 만들어 놓고 액체를 넣어 놓고서 뭐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하면 조금이라도 부피가 줄어. 하지만 이상적인 유체는 자기 부피가 절대 줄지 않아. 압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피를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줄거나 늘지 않는 그걸 비압축성 유체라고 해. 보통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이 잘 되지. 예를 들어서 보일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온도가 같을 때 압력이 이만한 기체가 있었는데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절반으로 준다고. 이게 보일의 법칙이란 말이지. 근데 이상적인 유체는 아예 압축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자,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층흐름이라는 거래. 층흐름. 자, 그래서 층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유체는 이렇게 흐름이 뭐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막 꼬불꼬불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랜덤하게 흘러.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이상 유체는, 그러니까 이제 유체의 법칙을 좀 간결하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 유체는 층 흐름이라는 걸. 각각의 층이 이렇게 일정한 자기 층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동시에 이렇게 흘러. 이거를 이상 유체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이상 유체의 이런 기본 성질들을 토대로 이제 첫 번째 이상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보자. 자, 연속 방정식이야. 자, 이 연속 방정식은 관의 단면적, 굵기지, 굵기.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관계야.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관계야. 자, 그러면 요거를 볼게. 이렇게 생긴 이제 이상유체가 흐르고 있는 관의 굵기가 변하는 다른 요런 관이 있어. 이때 이 안에는 이제 밀도가 로인 이상유체가 흐를 거고 요 면의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요 면의 단면적을 A2라고 할게. 자, 다음에 여기서는 유체의 속도를 이렇게 V1, 여기 유체 속도를 V2라고 하자.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상적인 유체니까 압축이 되지 않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이동했어. S1만큼, 요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요만큼의 부피가 얼마가 되지? A1, S1이 되겠지, 그치? 근데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이만큼 밀려나면 여기서도 얼만큼 밀려나가야 돼? 같은 부피. 예를 들어서 A2하고 S2 할까? 요렇게 A2, S2 요렇게 같은 부피가 흘러야겠지, 그치?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항상 거리는 뭐와 뭐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가 기울기 그랬지. y는 ax니까 v1 델타 t가 되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흐른 유체의 그 이동한 요만큼의 거리가 v2 델타 t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a1 v1 델타 t equal a2 b2 델타 t란 말이지. 양변에 t가 짜죠. 결국 뭐야? 유체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어떻더라? 항상 일정하더라. 뭐 단순하게 뭐 AV가 항상 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무슨 소리냐면 관의 단면적이 커지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부피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부피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많은 부피의 물이. 근데 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밀려온 만큼 같은 부피가 흘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나가야겠지, 그치? 예를 들까? 뭐 물총 있지, 물총. 물총이나 분무기 같은 경우는 입구가 어때? 매우 좁지. 그러면 내가 눌러서 보낸 부피가 큰데 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럼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크겠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물총은 입구가 좁으니까 입구를 좁게 할수록 물이 멀리 빠르게 나간단 말이야. 또 치약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꽉 누르면 어떻게 돼? 힘 조절 실패하면 내가 누른 부피가 생각보다 많아지면 입구가 좁으니까 쭉 하고 길게 빠르게 나온다고. 변기물 내려. 천천히 내려가다가 점점 좁아지면서 슉 하면서 막 굉장히 빠르게 확 내려가지, 그치? 자, 그런 게 전부 다 연속 방정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제너럴 순신 리 이순신 장군님의 그 유명한 명량해전인가? 있잖아.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섬이 많아. 다도해야. 리아스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섬 사이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갑자기 물살의 흐름이 확 빨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갑자기 관이 좁아지면 물살이 빨라진다고. 그래서 일본 배들을 쭉 끌고 들어와서 유인해서 골로 다 본 다음 물살이 빨라질 때 미리 설치해놨던 쇠사슬을 쫙 당겨서 와다다다 다 무너뜨렸단 말이지. 침몰시켰다고. 전부 다 이렇게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관계. 관이 넓을 땐 유체의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 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부피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자, 얘는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야. 어쨌든 뭐 결과만 먼저 얘기하면 관 속의 압력, 관 속의 압력과 유체의 속도, 유속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얘는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 일 에너지 정리야. 그럼 이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유체의 일을 알아볼까? 유체의 일. 이거는 연력학에서 똑같이 나와.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피스톤
실린더가 있고 그 안에 피스톤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유체가 들어있는데 유체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치? 왜 물방울이 둥글다? 물방울이란다. 왜 물속에서 하면 공기방울이 둥글게 나와? 수압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형성하는 거지, 그치? 풍선도 보통, 풍선의 고유 모양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일반적인 풍선은 불면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지. 왜? 압력이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때 봐. 이 안에 압력이 P가 작용하고 모든 방향인데 요 면에는 이렇게 적용하겠지. 그리고 요 면적을 뭐라고 할까? 요 면적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외부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다면 얘를 밀어내서 이동거리 S를 발생시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어떤 늘어난 부피가 돼버린다고, 그치? 변한 부피가 되는 거지. 자, 원래 이름 뭐야? W는 FSG. 자, 압력에 의한 힘이 뭐라고 그랬지?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이때 작용한, 이 면에 작용한 힘은 바로 압력과 면적의 곱이지. 그리고 이렇게. AS가 뭐였어? 부피. 어떤 부피? 증가, 늘어난 변한 부피잖아. 그래서 얘는 P 델타 V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유체의 일은 결국 어떻게 된다? W는 바로 압력과 부피 변화로 정리한다. 이거는 이제 연력학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얘도 그래프를 주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압력 부피 그래프를 줄까?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요 면적의 의미, 이 면적의 적분값이 뭐로 의미하지? 바로 유체가 한 일의 양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연결을 지어볼게. 일과 함께 역학적 에너지를.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높이와 관의 단면적이 모두 변하는 관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상 유체가 흐르고 있어. 자, 봐봐. 여기는 이제 면적이 얼마라고? 면적이 얼마라고 할까? A1. 여기는 면적이 A2가 되겠지. 자, 태초에 있었으니 중력과 속도는 G가 될 거고, 유체의 밀도는 rho라고 할게. 자, 여기에 유체 압력은 P1, 유체 속도는 V1이고, 여기에 유체 압력은 P2, 유체 속도를 V2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얘는 무게중심까지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 무게중심까지 높이를 H1, 여기서 무게중심까지 높이를 H2라고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압력에 의해서 이 면적에 힘이 발생하면 유체가 어떻게 되겠어? 유체가 요만큼 이동할 수 있겠지, 그치? 요만큼. S1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여기 변한 부피 델타 V를 뭐라고 할까? A1, S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맞아? 이때 그러면 요만큼의 질량도 구할 수 있지.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은 요 델타 V고 그냥 변한 부피이기도 하지만 그냥 부피이기도 하지, 그치? 그냥 부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로 V 하면 이게 요 부분의 질량도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같은 부피만큼 S2만큼 흐를 거니까 여기에 흐른 이동한 압력에 의해서 밀려가 나간 이동거리 S2에 의한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A2, S2가 되겠네,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를 생각해 볼게. 일 에너지 정리가 뭐야?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리고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했지. 같은 식이었고. 자, 그럼 잘 봐. 여기는 압력과 면적의, 그러니까 이 면적의 압력이 작용하면 결국 힘 F가 있을 거고, F에 의해서 변이 S 발생했지.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하면서 유체가 흐르고, 유체가 흘렀으니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여기 무게중심에 의한 높이만큼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얘를 정리해 볼게. 자, 왼쪽에서 받은 일이 이제 W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지. 이 m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지. mgh가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압력과 면적에 의한 일은 W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 h2가 되겠네. 자, 그럼 이걸 유체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자. 유체에 관한 식. 얘를 유체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P1 델타 V는 P1 델타 V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M을 로 라지 V 그 다음에 스몰 V1의 제곱 플러스 로 라지 V GH1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W 이 W가 P2 델타 V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로 라지 V 스몰 V2의 제곱 플러스 로 라지 V GH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위식을 1로 전개하면은 한 일이 얘를 오른쪽으로 녹이면 총 외력의 한 일이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아? 그치? 이거를 유체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거야. 모든 변에 꼭 알아야 될 뭐가 있지? 모든 변에 뭐가 있어? V가 있지. 이 부피가 다 지워지지? 다. 모조리 짜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만 남는 거야?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플러스 로 GH1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H2가 된단 말이지. 자,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일반권이지. 꼭 암기해야지. 무조건 암기해야지. 그치?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알 수 있냐면 높이가 같은 경우가 많이 응용이 된다고. 자, 그러면 높이가 같을 때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볼게. 그럼 요거를 재활용해보자. 연속 방정식에서. 만약에 여기서도 높이가 무게중심까지 높이가 둘 다 h로 똑같았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았으면 양변에 여기서 뭐가 사라져? 로지 h1과 h2가 사라지지, 그치? 그럼 남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남는 값은 얘랑 압력과 로 v 제곱만 남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얘를 갖다가 베르누이 방정식에 이렇게 높이가 같은 식으로 정리하면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이 일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어차피 원투 굳이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뜻이야? 압력이 커지면 유체의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감소하면 유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압력과 유속의 계략적인 합이 총합이 어떠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비례하진 않지만 압력이 커진 만큼 속도는 느려지고 압력이 작아진 만큼 속도는 빨라지더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여기에 압력을 내가 P1, P2라고 해보자. 그러면 AV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냐면 이 상황에서 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A1이랑 A2랑 누가 더 컸어? 눈에 보이는 대로 A2가 더 크지. 그러면 V1이랑 V2 누가 더 커야 돼? V2가 더 커야 돼.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그치? 왜? 유속과 관의 단면적의 계략적인 곱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확하구나.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유속과 압력의 계략적인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P1, P2는 어떻게 돼야 돼? P1이 더 크겠네.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어? 베르누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결론은 연속 방정식은 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관계고, 그래서 그 둘의 곱이 항상 어떻다? 바로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항상 어떻다? 일정함을 알 수 있고.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면 자, 압력과 그 다음에 유속에다가 거기에 그 높이에 대한 압력이지. 로즈 H2 사실은 압력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 총 압력과 유속의 관계가 계략적으로 어떻다? 항상 그 합이 일정해서 반비례한다 정도로 알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같을 때는 이게 어떻게 유도된다? 이렇게 압력과 유속의 계략적인 합이 일정하다 라는 거야. 되시나요?
정말 중요해. 자, 그럼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 자, 저 압력이, 높이가 일정할 때 압력과 유속의 계략적인 합이 일정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압력이 커지면 유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커지면 유속이 느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거야, 유체 속도가. 자, 물론 중요한 건 항상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연속 방정식이야. 일단 관의 굵기가 결정해. 왜? 압력이고 나발이고 관의 굵기가 물이 딱 맞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보통 물이 액체가 유체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의 단면적이 1순위로 유속과 단면적의 관계를 1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압력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일단은 1순위는 뭐다? 1순위는 연속 방정식이다.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단면적과 유속의 관계를 알아내고 2순위가 바로 뭐라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얘를 이제 응용하면 이런 게 있어. 요즘에는 전철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 지금 열차가 들어오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선 뒤로 짜져 계셈, 이렇게 방송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제 전철 이렇게 막 빠르게 들어올 거라고. 붕 하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겠지, 그치? 이렇게 들어올 거야. 자, 들어올 건데 여기 이제 요즘에는 스크린 도어가 다 쳐졌지. 옛날에 이렇게 안전선이 있었다고. 봐봐. 열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거라고.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럼 여기는 공기가 멈춰 있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작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속도가 빠르고 여기 속도가 굉장히 작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압력이 여기가 확 커진다고. 그럼 여기는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뭐 기압 경도랑 뭐 이런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해.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일로 확 빨려 들어가면 바람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크게 다치겠지, 그치? 되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압력과 유속의 계략적인 합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압력이랑 유속이랑 반비례다 정도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걸 꼭 알아야 되는 법칙으로 보자. 첫 번째, 양력, 부양력이지.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라이트 형제, 라이트 브로스,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지. 자, 이렇게 비행기 날개는 항상 바닥이 판판하고 위쪽이 좀 볼록한 유선형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V로 운동을 하면 이제 얘는 정지한 유체를 뚫고 지나갈 거잖아, 그치? 그럼 상대 속도에 의해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도 어떻게 돼? 바람이 부는 효과가 나지, 그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5m/s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나,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 이 공기벽을 내가 5m/s로 뛰어가서 느끼는 바람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동시에 공기가 훅 흘러서 이렇게 동시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헤어졌다가 위아래로 헤어졌다가 다시 동시에 만나. 그러면 이 유체의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했을 때 유체의 속도는 위가 빨라, 아래가 빨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누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했어? 위가 더 속도가 큰 거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얘를 날개를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면 날개의 모양은 정사형 때리면 어차피 날개 총 면적은 A로 똑같거든. 윗면이나 어차피 이거 정사형 때려서 그 작용 압력을 벡터분하면 결국은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냥 면적은 이면적으로나 이렇게 그냥 똑같다고 보는 거.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나 올려다본 면적이나 면적은 A로 똑같다고. 자, 그럼 봐. 여기의 속도가 작다고, 그리고 여기의 속도가 크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은 어떻게 돼? 여기 압력이 크고 여기 압력이 작아지겠지, 그치? 그럼 위아래 압력 차이에서 뜨게 하는 힘이 발생하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부양력, 줄여서 양력이라고 한다. 이게 뭐랑 흡사해? 위아래 압력 차 때문에 뜨게 하는 힘이 뭐였어? 부력, 아르키메데스 원리. 그래서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 차이 때문에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흐르는 유체 속에서 위아래 압력 차이 때문에 뜨게 하는 힘을 뭐라고 그래? 양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힘 F를 양력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성대 논술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 스포츠카 같은 이제 스포츠카, 고성능 스포츠카나 경주용 차들은 마치 이륙할 기세로 뒤에 날개를 달고 다녀. 근데 사실은 그 날개는 이거의 반대 모양이야. 왜? 차도 또 뭐야?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생겼어. 말도 안 되게 차가 이렇게 생겼대. 차가 이렇게 생긴 거, 경주용 차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차가 이렇게 비행기 날개랑 비슷한 유선형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뜨겠지. 바퀴가 바닥에서 뜨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지. 내가 핸들을 돌려도 그냥 앞으로 떠서 미끄러도 앞으로 갈 거고, 브레이크도 잘 안 될 거고, 바퀴 회전력을 바닥에 꽉 바닥을 움켜쥐면서 전달을 해야 차의 고성능, 자기 성능을 다 낼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 자동차 경주할 때 차 바퀴가 계속 제자리에 헛돌아 버리면 못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뭘 달아? 날개를 달지. 날개를 어떻게 달아? 이렇게 역방향으로 달아. 그럼 어떻게 돼?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 얘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생기지. 양력의 반대. 이거 다운포스라고 한다고.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뭐 경주용 자동차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자기 뭐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또 위험하지 않게 바닥이 너무 공중에 떠서 뭐 제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해주는 요 비행기 뒷날개도 양력의 반대를 응용한 거야. 역시 베르노이 방정식에 압력과 속도가 일정하다. 둘의 계략적인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를 이용한 거야. 양력의 반대. 자, 그러면 두 번째 마그누스 힘이지. 마그누스 힘, 매그너스 효과, 마그누스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면 야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뭐든 간에 공을 회전을 줘서 던지면 어떻게 돼? 휘어가지, 그치? 축구 이렇게 감아차면 어떻게 돼? 감아차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지. 자, 그게 바로 마그누스 힘 때문이야. 자,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공이 있고, 공에는 보통은 다 실밥이나 홈이 있다. 완전 매끈한 탁구공도 마그누스 힘을 받아, 회전을 받으면. 뭐 탁구가 드라이버라고 해서 공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주면 공이 회전을 받아서 마그누스 힘 때문에 훅 떨어지거든, 이렇게. 또 야구공도 뭐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슬라이드 뭐 이렇게 던질 때 회전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옆으로 확 튀거나 이런다고. 다 회전 때문에. 골프공도 이 때려서 회전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홈이 되게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게 골프공이지, 그치? 어쨌든 간에 뭐 대부분의 공들은 홈들이 있다. 홈이 없어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영향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 차이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V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일로 회전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여기 있는 유체를 뚫고 지나가. 사실 이제 이상유체는 아니야, 얘네들은. 실제 유체. 이상유체가 아니라 실제 유체. 자, 그러면 얘를 뚫고 가는데 봐봐. 얘가 회전하면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얘가 방해하겠지. 부딪히면 가지마. 그리고 여기는 회전하면서 지나가는 애들아 빨리 가. 더 빨리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의 속도는 어떻게 돼? 빨라지고 여기의 속도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고 여기 압력은 작아지겠지. 그러면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이게 바로 뭐야? 마그누스 힘, 마그누스 효과라고 한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99년생이지. 2002년 월드컵 때 이일용 선수가 이제 페널티 킥이었나 프리킥이었나 프리킥이었어. 프리킥을 얻어갖고 이렇게 있었고 얘 골키퍼야. 골키퍼 장갑 크지?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요 공을 갖다가 여기 달려가서 빵 찼어. 얘 달려가서 빵 찼는데 분명 일루 찼거든. 일루 찼는데 어떻게 갔지? 얘가 이렇게 돌아서 골대를 살짝 탁 맞고 들어가. 그러니까 골대에 살짝 스치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게 가는 이유가 뭐야? 바로 회전에 의한 마그누스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 얘다. 결정판.
이건 뭐 굳이울게. 벤츄리건. 벤츄리관. 자, 이 벤츄리관이 거의 출제 90%지. 요즘은 이제 토크에서 부력이랑 엮어서 많이 내고 또 유체랑 연력학이랑 엮어서 많이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유체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높고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벤츄리관이야. 자, 잘 봐. 이렇게 생긴 관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관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여기 U자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볼게. 여기 면적은 A1이고 여기 면적은 A2야. 자, 여기 밀도를 로 제로라고 하죠. 중에 로 제로. 그 다음에 여기 중력가스는 G라고 할게. 자, 지금 여기가 흐르는 유체 유속은 V1이고 여기는 V2. 그리고 여기에 압력은 P1, P2라고 할게. 만약에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기에 요렇게 이걸 이렇게 했을까? 요렇게 로제로로 하고 여기에 만약에 액체를 넣었다면 이건 뭐 편의상 기체 액체라고 할게. 기체 액체인데 여기 액체를 넣었다면 여기에 아무런 흐름이 없다면 얘의 수위가 항상 어찌? 똑같지. 왜? 양쪽에서 두는 압력이 대기압으로 똑같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의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파스칼의 원리에서 이렇게 된댔지, 그치? 여기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댔지,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밀려 올라갈 거라고. 맞아? 자,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 올라가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얼만큼? H만큼 올라가 있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액체는 로야, 로. 그럼 여기는 사실 여기까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로 제로가 들어있지. 이 전체가 다 로 제로가 기체가 바람이 흐르고 있고, 여기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야. 첫 번째, 일단 무조건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무게중심까지 어차피 높이가 같지, 그치? 바다가 어디로 졌던 간에 무게중심까지는 높이가 같아. 그럼 얘는 높이가 같은 식이니까 뭐 압력과 유속의 관계만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P1 플러스 왼쪽에 P1 플러스 2분의 1 로 제로 V1의 제곱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제로의 V2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가 면적이 크고 면적이 작으면 여긴 속도가 작고 속도가 크댔지. 다시 속도가 작고 속도가 크면 압력이 크고 압력이 작게 됐지. 그치? 그러니까 압력과 면적이 같이 가지. 압력과 면적이 서로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혼자 속도만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자, 그러면 P1이 P2보다 항상 크다고. 그럼 얘를 P1과 P2에 관한 이렇게 정리하면 둘의 차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2분의 1 로 제로에다가 이걸 묶어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 두 번째, 이건 사실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토리첼리 원리라고 해서 그냥 압력은 같은 높이에서 압력은 항상 일정해.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 원식으로 따져도 그냥 유체의 높이는 누구에만 비례? 배웠지? 유체의 높이는 로 G H잖아. 수면으로부터 또는 뭐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할까? 무게중심으로부터 높이가 똑같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으로부터 높이가 똑같으니까 요 지점에 압력이 어때야 돼? 똑같다고. 그럼 요 지점의 압력을 P 웬이라고 하고 여기를 P 오른이라고 할까? 근데 지금 P 오른과 P 웬이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P 웬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선 여기에 압력이 있지, 그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예를 들면 대기압이 P0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높이가 밀도가 로인 유체 중력가스도 G고 여기서 H만큼 있대. 그럼 여기서 작용한 압력 P를 어떻게 표현해? P0 플러스 로 G H였잖아, 그치? 맞아? 대기압에다가 이 유체의 수압이 더해지는 거라고.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기체 압력이 여기에다 더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기체 압력과 요 기체 기둥의 압력, 이만큼의 기체 기둥의 압력에다가 요만큼의 유체 표면의 압력인 거고, 압력 면적 분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은 어떻게 돼? 여기에 기체 압력에다가 요 기둥 높이만큼 압력에다가 또 물 높이 압력, 유체 높이만큼의 압력이 작용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의 P외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참고로 이 높이랑 이 높이는 어차피 같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양옆에 써주면 지워져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쓸게. 필요한 거. 로 제로 GH랑 로 GH만 쓸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압력은, 왼쪽의 압력 어떻게 돼? P1 플러스 얼마? 로 제로 GH가 될 거고, 여기 압력, 이게 P왼이야. 그 다음 P5는 어떻게 돼? P2 마이너스 로 GH가 되겠죠.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건 여기는 로 제로, 여기는 로야. 이게 만약에 진짜 액체고 진짜 기체잖아? 그럼 사실 여기 있는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도 돼. 아니면 그냥 이거에 대한 로를 갖다고 쳐놓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 옛날엔 그렇게도 문제를 냈는데, 이제 간혹 그런 문제가 있어. 수능 특강, 한 3년 전 수능 특강에는 보면 여기가, 왜 무시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 얘가 액체고 기체면 밀도가 1000배 이상, 500배에서 1000배 이상 차이 나. 그러니까 어차피 근사한 값으로 따지면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로인데 여기는 3로야. 그럼 밀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 그러면 이건 꼭 정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 알았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는 역시 P1-P2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는 로 GH가 크고 로 제로 GH가 작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지. 그럼 뭘로 묶어주지? 로 제로가 되고 GH가 되겠네. 자, 지금 이 두 식이 어떤 식인 거야? 얘랑 같은 식이지, 그치? 같은 식이야. 그럼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니? 자, 2분의 1 로 제로에 V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뭐랑 같아? 로 마이너스 로 제로의 GH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차피 로 제로나 로나 G나 다 상수지? 그러니까 속도 제곱의 차가 이 높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높이 차가 현저하게 벌어진단 말이지. 이해 되셨나요? 이제 보통은 이런 형태로 유체가 나와. 유체에 그 문제가 나오고, 사실 유체에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거의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한 3년 전인가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었거든. 이렇게 해놓고 여기 3S였고 여기 S였고 여기 높이가 라GH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밀도가 10로 이내가 들어있고 여기 밀도가 로가 흐르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거든. 이거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풀어줄게.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잘 차근차근 다 꼼꼼해서 다 정리해. 자, 얘 한번 풀어보자. 얘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그나마 좀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전개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이 모양이 약간 익숙치 않아서 많이들 틀렸고 어려워했어. 이것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 자, 확인해 볼게. 자, 굵기가 변하는 관 속의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어. A에서 B에서는 단면적 3SS래. 높이차는 라GH였고 물속의 속력이 V. 연결된 유리관의 기둥 차이가 높이가 H였대. 이렇게. 자, 밀도가 로, 10로. 그러면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한대. 자, 그럼 볼게. 얘가 문제가 H를 속도에 대해서 정리하셨을 거야. H. 일단은 보자. 여기가 3S고 V면 여기 몇 V야? 3SV 연속방정식 3V지. 연속방정식이지.
3V야. 자, 그럼 여기를 PA라고 하고 여기를 P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볼게.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여기만 높이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가 0이지.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을 첫 번째 걸 써보면 PA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로 G 라지 H가 뭐랑 같은 거야? PB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9지 2분의 9로 V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PA-PB가 어떻게 되지? 2분의 9에서 이건 이제 3V 제곱을 했으니까 2분의 9로 V 제곱이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4로 V의 제곱 마이너스 로 G 라지 H가 되겠지. 자, 식이 하나 나왔고 중요한 식이야. 자, 나중에 이걸로 정리를 한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게 중요해. 이걸 잘 못 풀더라고. 자, 여기에 압력이 P였어. 여기가 P면 여기 압력도 뭐여야 돼? P여야 같지. 그치? 같은 유체 같은 높이는 항상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의 압력은 사실은 PB가 눌러주는 압력이 더해질 거고 거기에 요 10로의 유체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 뭐가 있니? 이렇게 높이를 따져보면 요만큼 높이 또 뭐가 있어? 여기는 로가 있고 여기도 요만큼의 로가 들어있겠지, 그치? 왜냐면 여기 로인 유체가 흐르고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로인 유체가 다 흐르면서 차 있는 거라고 이렇게 두시나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안 해도 돼. 왜냐면 양쪽이 어떻게 돼?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 이쪽에 식을 세고 이쪽에 세울 쓰면 어차피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고. 그럼 여기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PB 더하기 그 다음 요건 로즈 H 프라임이라고 할까? 여기도 로즈 H 프라임인데 어차피 안 써도 사라지니까 안 쓸게. 그럼 여긴 뭐만 남아? 10 로 G 스몰 h가 남지. 맞아? 스몰 h고 여기는 로가 여기 액체가 차 있으니까 10로 아니야? 10로. 그럼 여기에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PA의 압력이 이렇게 눌러지는 거야. 그러다 이만큼 공기 기둥에다 요 공기 기둥이 더 있는 거지. 그럼 얘는 PA 플러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야? 로지 라지 H지. 로지 라지 H 플러스 그 다음 여기 남은 기둥 높이가 얼마? 로지 스몰 h가 될 거라고. 물론 양변에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를 내가 h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로지 h 프라임이고 여기도 플러스 로지 h 프라임이니까 어차피 지워지니까 안 쓴 거야 이렇게. 어차피 약분돼 버리니까. 약분이라 소거되니까. 오케이? 어차피 사라지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얘를 PA와 P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넘어가지. 그러면 9로 G 스몰 h 마이너스 로 G 라지 H가 되겠지.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럼 얘랑 결국 같은 식이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뭐야? 같은 값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스몰 h에 대해 정리하시고 문제였어. 그래서 여기 써있네. 문제가 잘린 줄 알았다. 써있었네. 자, 그럼 이 두 식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이거 지워버릴게. 그럼 어떻게 되지? H는 로 지워지지. 그럼 어떻게 돼? 9G분의 4 스몰 V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답. 이렇게.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그나마 이게 좀 제일 어려운 형태의 식이야. 풀어본 적 있지? 오케이. 좋아. 일단 여기까지.